우리 그 청취자분들한테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아, 권희 예. 씨.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대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스웨게이지 외쳐조선 뮤지컬의 작곡가이자 음악 감독을 병행하고 있는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사실은 그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막 예, 한 예. 시간, 두 시간도 막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어쨌든 핵심적인 질문으로 해서 어, 네네. 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그 이제 외쳐줘서는 사실 제가 엊그저께 봤어요. 그 네네. 청와대에서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송혜선 대표님을 제가 공연장에서 뵀는데 제가 그때 뵙고 이제 한참 또 수다를 떨고 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막 그 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식사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송혜선 대표님도 모셔도 시원찮다. 진짜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그 세트로 두 분을 같이 보셔야겠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아, 너무 너무 재밌게, 좋죠. 예. 네, 담소를 나눴는데, 그때 또 우리 정현 작곡가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작곡도 너무 잘하지만, 말도 꼭 그 엄마가 아들 얘기해 주시듯이, 예. 작곡도 너무, 사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곡도 잘하시는 천재적인 정말 작곡 능력 갖고 계시지만, 이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이라 말씀드린 게 정말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아,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되게 하고 싶은 말도 좀 많고 사실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법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도 많아서 뭐 궁금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아주 모처럼 허심탄회하게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 이거 네. 특집 세 편, 특별 편성, 막 이런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재밌게, 편하게 많은 얘기 나눠봐요. 그리고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혹시 질문을 놓치더라도 편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이번에 공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정말 음악이 한국의 해밀턴이다, 이거는. 음악이 너무 젊고 통통 튀고 매력적이고 한 번 들으면 헤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경이 조선시대 배경이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다가 이 스웨그를 접목한 거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갖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이게 탄생하게 된 건지 좀 그거부터 말씀해 아, 주세요. 어, 탄생 비화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 이제 작품 처음 시작할 당시에 해밀턴이라는 작품이 브로드웨이를 아주 강타하는 시점이었고 저도 제가 이제 가르침 받던 교수님 통해서 해밀턴이라는 작품을 접하게 됐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너무 좋았던 거는 해밀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미국 초기, 건국 초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 음악은 되게 장르적으로 봤을 때 엄청 현대적인 힙합의 장르를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그 힙합의 장르를 어떤 식으로 편곡했는지가 저는 좀 많이 들렸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힙합의 음악을 예로 들면은 전자악기를 되게 많이 쓰고 신디사이저로 비트도 찍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해밀턴 음악을 잘 들어보면 클래식 악기들 막 스트링 그리고 비트도 전자 비트가 아니라 드럼 비트를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 꼭 힙합이라는 장르를 표현하더라도 꼭 장르 원단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도 이 장르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두 번째 달이라는 어떤 밴드의 판소리 춘향가라는 앨범을 제가 듣게 됐는데 너무 혁명적이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퓨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월드뮤직, 특히나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장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 판소리 춘향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 대목 춘향가의 전체 곡 중에 대목들을 엮어가지고 앨범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유명하신 그 판소리꾼 김준수 님과 고영렬 님과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 앨범을 만드셨는데 노래는 판소리인데 막 사랑가 나와요. 사랑 사랑 하면서 사랑가 나오는데 그 반주 악기가 막 어쿠스틱 포크 장르라든지 블루스도 있고 막 아이리쉬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이 섞여 있는데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거 너무 한국적이거든요.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 판소리 춘향가라는 작품도 그렇고 아 언젠가 이런 우리나라 국악의 매력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언젠가 이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로 작품을 뮤지컬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학교에서 뮤지컬 창작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1년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작가님이 그때 당시에 쇼미더 엽전이라는 제목으로 쇼미더머니 힙합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디물로 처음에는 음. 코미디 극으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쇼미더 엽전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작품을 내놓으셨고 제가 조선이다 해가지고 조선이다 내가 국악을 좀 접목시켜서 좀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장황했는데 예, 아니, 전혀 당황하지 예, 않았어요. 네네. 핵심을 아주, 아니, 결국은 해밀턴의 영향을 받긴 받으신 거네요. 그럼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장르 음악을 뮤지컬 그게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거를 제가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음, 일반적으로 그냥 힙합으로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면은 어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뮤지컬적인 어법으로 힙합을 이렇게 담을 수 있구나를 좀 많이 좀 참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힙합을 클래식 악기하고도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뮤지컬 음악의 어법으로 힙합을 썼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제 귀에 막 너무 중요하게 들리거든요. 그 네네, 이야기가.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외초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이지만 가상의 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상의 조선이고 이제 시조가 일종의 국시 같이 작용을 하고 예, 네네. 그 컨셉을 완전히 힙합이랑 또 결합을 시키고 랩이랑 결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데 그렇다고 또 한국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틀 안에 gat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을 약간 열어젖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되게 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건 굉장히 한국적인 사운드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방식은 뭔가 되게 힙하게 융합된 결과물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한국적인 걸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힙합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의 융합의 지점을 너무 잘 설정하셔서 되게 흥미로운 음악으로 들릴 수 있게, 사운드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전유? 이런 걸 선택하신 것 같아서 저는 공연 볼 때 항상 너무 재밌거든요. 그 지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니, 지점이 근데, 결국에는 뭐 네. K의 어떤 현대화, 한국적인 것의 현대화, 예,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밀턴이 또 레퍼런스가 됐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한테는. 네. 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를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든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아, 이게 편성이 이렇구나. 이 멜로디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분해돼서 그런 것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들려도 그거를 자기가 작곡하는 음악에 접목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 과정은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마음을 막 그렇게 먹어도. 근데 그것을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뭔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에서 제가 뮤지컬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르면 그냥 쑥 나온다고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작곡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초조선 스웨게이지 곡을 쓸 때 이 곡을 쓰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사가 있고 가사를 이제 눈앞에 대본을 펴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막 뭐가 그림이 막 떠오르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저는 좀 방향성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적지를 상상을 해서 그거대로 뭔가 그리는 느낌보다는 예를 들어 신나는 곡을 놀아보세요라는 곡을 써야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 이 곡이 이래야만 한다라는 키워드들을 설정을 해놓고 저만의 좀 리미테이션을 이제 걸어놓고 그 안에서 장구도 때려보고 해금도 긁어보고 이제 물론 가상악기로 처음에는 하지만 여러 가지 피아노 코드도 쳐보고 그래서 이 코드가 내가 만든 키워드에 어울리는 코드인가? 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좀 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데 대신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필터링을 하면서 이 리듬이 지금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맞는가? 안 맞다. 그럼 다른 리듬 뭐가 있지? 안 맞다. 이렇게 계속 사실은 좀, 좀 노가다 같은 느낌인데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리듬과 코드들을 쳐보면서 요거 좀 맞다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때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때 당시엔 곡을 쓸 때 좀 실험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무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좀 막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학교에서 작업할 때는 함께한 창작진들이 되게 모니터링을 되게 잘 해줬고 그리고 되게 냉정하게 해줬어요. 이거 별로다. 이거 유치하다. 음, 예. 제가 좀 재밌는 장면을 그리고 싶어서 막 토이 악기 같은 거를 써봤는데 너무 유치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제대로 공연을 올릴 때는 저희 대표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의 방향성을 생각을 한 거고 작품의 방향성을 너무 잘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음악도 좀 더 고급스러워야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가들은 이렇게 천재적인 작곡가들은 갑자기 자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내게 영감이 내려왔어. 이러면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 끝 이럴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아까 딱 그 머리에 들어오는 멘트, 노가다. 예. 정말 그 수많은 악기의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음악적 영역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실 편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접목하시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그 과정이 저는 결국에는 최상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또 좋았던 게 그 K가 되게 힙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K, 네. K? K 그러니까 아, 우리 시조 코리아의 K. 예, 코리아의 K.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처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K적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적인 요소들이. 네. 네, 뭐 의상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거를 되게 전공법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그걸 굉장히 힙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동시대적인 배경, 어떤 풍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운드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보면 뭐 단위 의상도 보면은 신발은 완전히 무슨 굉장히 현대적인데 또 옷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또 네. 약간 한국적인 그런 조선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게 그 약간 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K를 막 힙하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K-팝 디몬 헌터스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외쳐줘서는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론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그, 뭐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야 이래도 이건 사실 말뿐이고요. 예, 그거를 실행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학교 다닐 때 학교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신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교수님들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그 교육자님들이 되게 추구하시던 게 그거였어요.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무슨 그런 구호 같은 것들을 막 엄청 새기고 살진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맞아요, 학교 맞아요. 다니면서 이제 내 거 하기 바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뭘 해야지가 아니었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했는데 한국음악과랑 실용음악과랑 건물을 같이 쓰거든요, 저희가.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공통 융합 제작 음, 프로덕션 막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그 한국음악 하는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진짜 악기 하나하나 소리를 듣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통적인 부분을 잘 송구스럽지만 잘 모릅니다. 그 같이 이제 그런 한국 음악 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스름이라든지 난이레라든지 뭐 시나위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배우기는 했지만은 사실 제가 진짜 정통적으로 국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자가 뭐였냐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걸 약간 믿었어요. 왜냐면 한국 음악을 듣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MP3 막 음원 사이트 이렇게 막 음원 듣잖아요. 그럼 막 띵론, 예, 띵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듣잖아요. 근데 보통 가요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핫100 해서. 근데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도 영화 음악도 찾아서 듣고 음, 국악곡도 종종 가끔씩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뭐랄까, 이게 좀 너무 교훈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막 국악기가 나온 막 힙합 곡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할 때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전통적인 국악의 어떤 요소들을 완전히 넣을 순 없지만은 내가 듣고 좋았던 요소들을 좀 가져와 보자를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를 만들 때 보통 드럼을 쓰는데 저는 음, 외쳐조선 곡을 쓸 때는 처음에 스케치 단계에서 비트를 일단 사물놀이 장단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쿵바가 있으면은 쿵을 북으로 하고 아, 바를 장구 채편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식의 제가 느끼는 어떤 국악기들이 가진 어떤 요소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꽹과리를 하이햇처럼 쓰고 음, 장구 채편을 스네어처럼 쓰고 아하. 어 약간 그 징을 약간 심벌처럼 쓰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음, 사실은 담지 못한 국악기들이 좀 많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공부를 더 하면서 그리고 이 작품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계속 저희가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관객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부분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강한다든지 조금 더 다채로운 음색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인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금 국악기 예를 들어 뭐 생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악기들이 많으니까 아쟁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